우리같이 쇄골 짧고 뼈대가 얇은 사람들은 이런 세퍼가 필요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 했는데 운동 감이 잘 안 잡히면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어깨에 느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이제 어깨 운동 할 겁니다. 여름에 반팔하고 나시 민소매 많이 입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 몸 중에서 그나마 좀 좋게 생각하는 게 약간 어깨 사이즈도 아니고 모양인데, 그 모양을 이제 잘 만드는 거를 좀 오늘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어깨 동그랗게, 어깨 봤을 때 좀 멋있게 만드는 그런 운동 루틴, 운동 방법, 그거 좀 담아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운동 접할 때 푸시업이랑 쌀레레부터 했었거든요. 웨이트 처음 했을 때, 이제 고등학교 축구부 시절 때는 그때 그것만 하고 이제 보디빌딩 운동 이렇게 성인 돼서 한 건데, 그때 턱걸이부터 시작을 했으면 좀 이런 경우가 좀 적었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일단 첫 번째 운동은 이제 이거 승현 선생님이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추천해 주셨던 운동, 이름을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오늘 운동 순서는 후면, 측면, 전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후면부터 건들고 가겠습니다. 또 후면 먼저 하는 이유는 저한테서 후면이 더 보완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가장 집중력이 높을 때 후면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측면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후면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이제 막 프레스로 먼저 다져놓고 레이즈를 해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 많죠? 많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얘기를 좀 편향되게 들으면은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듣는 게 좋냐면, 그 숄더 프레스나 프레스 동작들을 하면서 복합적인 관절 움직임을 숙달을 하는 거죠. 프레스 움직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몸통의 안정감이 또 동반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숙달을 해내면 레이즈나 뭐 후면 동작이나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잘할 확률이 높다, 좀 더 그 동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프레스를 먼저 해주고 레이즈를 해주는 게 나쁘지 않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프레스 동작이 숙달이 안 된 상태에서 뭐 레이즈나 후면 동작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움직임의 숙련도가 높게 적용되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좀 더 고립감이 확실히 잡혀 있어서 선호하고 있고,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몸도 풀어주고 몸에 열도 내고 범위도 좀 자유로운 편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움직임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주다가 여기 넘어와서는 좀 더 고립된 느낌으로 후면을 써주는 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일단 한 세트를 하고 제가 설명을 좀 더 덧붙이겠습니다. 방법이 사실 너무 여러 가지라서 아예 날개뼈를 뒤로 접으면서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날개뼈를 다 접어서 넘기는 상황이 생긴다면 조금 무거운 무게를 수행할 때, 그때는 이제 어깨 같은 부위는 사실 다치기 좀 쉬운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협응을 쓸 때는 확실하게 써줘야 되거든요. 너무 고립시키려고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후면을 좀 중량감 있게 하게 될 경우에는 완전히 등까지 써서 접어주는데, 저는 가볍게 많이 하는 스타일을 선호하다 보니까 날개뼈를 이렇게 접으려고 몸을 완전히 넘기지는 않아요. 이렇게 뒤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원 느낌을 그리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써서 단축감 느껴주고, 이 상태에서 다시 멀리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닌 거죠. 이렇게 그냥 두는 거죠. 이 상태에서 호흡 잡고 바깥으로 멀리 보내버리는 거. 이렇게. 그 기구가 가는 대로 따라 보내면서. 요것도 몸이 이렇게 뒤로 가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가슴 박아놓고 오케이. 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꿀팁이 있다면, 이거 리버스 팩덱 플라이로 어깨 후면 할 때는 날개뼈나 등을 너무 낮춰놓으면 안 돼요. 하강을 하면 안 됩니다. 얘네 이렇게 넘어오는 동작을 등이랑 광배근이 많이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낮춰놓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위치에 둬버립니다. 근데 제가 어차피 체형 자체가 날개뼈가 약간 붕 떠있는, 잘 내려가지 못하는 몸이다 보니까 어깨 운동이 잘 되고 등이 잘 안 되지 않았나. 근데 이 운동의 포인트는 날개뼈를 세게 낮추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원래 있던 위치에서 그대로 움직여 주시면 좋다. 그리고 저는 이 손날을 많이 쓰거든요. 손날을 건 상태에서 넘어오다가 느낌이 되게 잘 걸려 있고 내가 조금만 더 수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여기서 팔꿈치를 살짝 보내요. 마지막에 약간 엘보우 치듯이 살짝 보내줘요. 여기서 살짝만, 이런 식으로. 삼각근 자체가 상완골에 붙어서 얘네 움직임에 따라서 길이가 변화되기 때문에 손을 막 이렇게 멀리 피고 보낸다고 해서 얘네는 영향을 크게 많이 안 받고, 오히려 내가 올 만큼 왔으면 팔꿈치를 좀 더 보내서, 여기서 이만큼 왔으면 얘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팔꿈치를 뒤쪽으로 좀 더 보내서 얘를 쓰는 거죠. 요거는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게 잘 보일까요? 약간 여기서부터 해서 지금 후면이 끝나는 지점이 이제 요까지, 여기서 이렇게 볼륨이 살 때까지 요렇게 오는 거죠. 요렇게. 아직 그 전면의 느낌만큼 완전 동글동글하진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느낌을 만들어가지고 어깨를 들어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제가 어깨 후면을 건들려고 하면 저는 이렇게 건들거든요. 그럼 보면 어깨 후면이 딱 세워지고 삼두랑 분리가 확실히 생기는 거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느낌으로 후면을 쓰는데, 보면은 전환이 이렇게 따라오지 않아요. 그냥 이 위팔뼈만 이대로 보내면 되거든요. 어차피 덤벨을 손에 들 건데 팔을 여기까지 피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고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냐만 잘 쓰면 되기 때문에 이 밑에 팔이 여기까지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후면 레이즈를 할 때 손이랑 전완근까지 이렇게 보내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 느낌은 가벼울 때만 쓰고 웬만하면 이렇게 팔꿈치를 뒤로 가져와서 결국에 상완골의 움직임만 써서 하는 편입니다. 갈비뼈를 살짝만 닫아서 복부 긴장감 주고 여기서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팔꿈치가 완전 이렇게 몸에 밀착해서 가진 않거든요. 얘를 쓰기 위해서 약간 팔꿈치가 45도 바깥으로 빠지면서 올라오는 느낌. 등 운동을 잘못해서 어깨 후면만 먹는 느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은 은근히 또 잘 되거든요. 또 제가 등 운동을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깨 후면이 이렇게 좀 차별점이 있다. 로우를 잘못해서 어깨 후면이 다 뺏어가고 있는 느낌, 그 느낌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동 초보 이실수로 네. 프레임을 내가 어깨를 넓히려면 어깨 운동을 해야 한다. 프레임. 그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실제 프레임 있잖아요. 실제 그 몸의 그 사이즈, 실제 내 몸의 규격을 크게 만드는 거는 등 운동. 너비감이 더 커지는 거는 실제로는 등 운동을 하는 게 프레임이 좋아 보이는데, 근데 약간 시각적으로, 실루엣적으로 봤을 때 프레임이 좋아 보이기 위해서는 어깨도 좀 한몫한다. 저도 정말 사실 저 진짜 어조비였고 엄청 말랐었거든요, 되게. 그래서 저도 견봉이 사실 이게 다예요. 여기가 끝이에요. 승모근 끝나는 데가. 제가 이 쇄골이 넓은 편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네라도 있어서 이제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 이렇게 실제로 사이즈가 큰 편이 아닙니다. 체중도 많이 안 나가고. 어깨 운동은 프레임이 커지는 데보다는 눈으로 봤을 때 미적으로, 실루엣적으로 프레임 커지는 데는 확실히 도움은 된다. 아까 했던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중량이 좀 있을 때는 약간 리듬을 줘가지고 근데 저는 진짜 그래도 헬스를 한 8년 가까이 했는데 프레임의 진짜 실제 크기 변화는 엄청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만큼 노력이 부족한 것도 있을 건데, 골격의 한계점 안에서 채울 수 있는 근육량을 채우는 거. 근데 저는 그래서 어깨 운동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몸이 왜소한 편이니까 어깨라도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지 않으면 역삼각형 체형 만들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허리도 짧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앞에 발가락이랑 앞꿈치가 바닥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안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우리가 레이즈를 하면서 이렇게 팔을 들고 힘들어질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넘어가요, 몸이. 이렇게. 근데 이 방법이 운동을 오래 하신 분은 시팅으로 적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팔을 이렇게 보내서 이 어깨를 써야 되는데 이게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오고 나머지는 얘네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중을 앞에 발가락에 실어가지고 발가락으로 바닥을 약간 이렇게 새가 나뭇가지에 앉은 것처럼 이렇게 묶어 놓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체중 실어서 상체도 살짝 기울여서. 완전히 서 있는 상태에서 측면을 제대로 쓰기에는 관절에 부담이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팔 내렸을 때는 이미 약간 어깨 피크를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내려주고, 자, 이렇게 밀기 시작해요. 드는 느낌보다 바깥쪽으로 무게를 이렇게 민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쇄골이랑 여기 견봉 여기 두고 밀기 시작해요. 더 이상 못 가나요? 여기가 끝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단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약간의 리듬이나 이런 걸 써도 되겠지만, 내가 다 쓸 수 있는 만큼 밀고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이 날개뼈가 살짝 바깥쪽으로 밀리면서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근육이 짧아졌다가 늘어났다가, 짧아졌다가 늘어났다가. 제일 좀 피해야 될 거는 발가락도 떠 있고 이미 시동도 여기 걸려 있고, 그리고 전완근이 올라가는 이런 거 있죠? 이게 가장 최악입니다. 이 모양에서 전면 치는 후면 중에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데 있으세요? 전면? 일단 결국에는 매스감을 결정하는 건 또 전면이라고 생각하니까 전면의 비중이 우선 가장 크다. 전면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앞으로 돌출되는 돌출감? 그런 근육들이 좀 있어주는 게 비중이 좀 크지 않나. 가슴이나 등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가로로 벌어지잖아요. 가로로 늘어나고 다시 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단축되고 하잖아요. 얘가 늘어나고 단축되고, 이게 이완 수축이 반복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올 때 스트레칭이 돼야 되는데, 레이즈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사실 우리가 그냥 팔 내리고 있는 게 이 근육이 늘어나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장력을 가지고 늘어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얘네를 바깥쪽으로 팽창을 시키려고 이렇게 내보내요. 일부러. 어깨 근육 모양은 완성되면은 구의 형태에 가깝잖아요. 이 면적이 늘어나려면, 이 공의 면적이 늘어나려면 얘가 팽창을 해야 돼요. 풍선에 바람 불듯이. 만약에 제가 이 옷이 근육인데 가슴 근육이다 하면 저는 이렇게 가로로 늘리겠죠. 가로로 뜯어져서 중량 받고 또 이렇게 수축을 할 거예요. 그죠? 이 동그란 모양의 근육을, 이 공의 면적을 늘어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팽창되게끔 하는 거죠. 둥근 운동할 때도 얘가 이렇게 밀려나가면서 늘어나게 하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얘를 좀 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깨 운동할 때도 시합 뛸 때 몸 보여주는 느낌처럼 이런 식으로 어깨 걸어서 이렇게 모양을 계속 만들어주면 좋죠.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라인업 잡고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 맞아요. 근데 그게 라인업을 잡고 하다가 관절이 불편한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라인업 잡으려면 어느 정도의 이 거상이 있어요. 결국에 이렇게 든단 말이죠. 어느 정도의 거상 상태에서 승모근의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얘네 움직임을 잘 하는 사람은 이런 느낌으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도 어깨 잘 쓰고 어깨 모양도 잘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돼, 어느 정도 들고 있는 느낌, 이게 잘 유지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다음 운동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사실 이 다음 운동이 제일 핵심적이고, 이런 느낌으로 저는 어깨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 어깨 운동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 많잖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 했는데 어깨에 자극이나
운동감이 잘 안 잡히면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어깨에 느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했는데 어깨에 자극이 안 와, 혹은 어깨가 힘들지 않아, 이러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릴 거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최대로 많이 정확하게 반복하는 횟수로 20회 이상 할 수 있는 무게를 선택을 해주셔요.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저는 7kg로 해볼게요. 이거를 20개를 레이즈를 반복한 다음에 만약에 더 가능하다면 더 해요. 레터럴 레이즈가 이제 불가능한 정도에 와 있으면 그때 바로 만세를 해서 서 있는 상태에서 스탠딩 오버헤드 프레스 그냥 바로 이어서 가면 돼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둘, 셋, 넷, 다섯, 일곱, 양심껏 진짜 더 이상 이제 털렸다 바로 올라가서 만세 가야 돼요. 자, 이렇게 만세돼 있는 상태. 자, 여기서 이미 이 상태만 돼도 어깨에 느낌이 강하게 와 있어야 됩니다. 비하인드 랩풀 다운 한다고 생각하고 날개뼈를 내려주면서 등이랑 같이 팔을 당겨 옵니다. 그대로 다시 쭉 하나, 엄지 검지, 후, 긴장감 주고, 그러면 한 레이즈 20 몇 개? 많으면 뭐 30개, 30 몇 개? 바로 프레스로 들어가서 10 몇 개 정도? 이렇게 아마 됐을 거예요. 어깨에 느낌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팔을 오래 들고 있는 것 자체에 어깨에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레이즈든 프레스든. 레이즈로 이미 어깨를 좀 어느 정도 힘을 쓰고 지치게 만든 상태, 펌핑감을 준 상태에서 얘네를 들어버린다, 이렇게. 여기에 일단 혈액이 좀 차면서 펌핑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거고, 가장 중요한 점 하나는 뭐냐면 무겁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왜냐면 레이즈 끝나고 바로 프레스를 들어가야 되니까. 무겁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크게 부상의 위험이 높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지금 후면을 많이 해주고 측면을 한 다음에 전면으로 넘어온 상태, 이 상태가 되면은 보통 약간 이렇게 포즈를 잡아도 여기서 이렇게 승모근이 끝나지 않습니까? 끝난 다음에 이제 얘네가 치고 올라오는 요 느낌이 이렇게 나야 돼요. 더군다나 이제 저처럼 뼈대가 얇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느낌이 많이 나와야 무대에 올라갔을 때도 작아 보이지가 않아요. 요거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자, 그리고 이제 얘네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레이즈랑 프레스를 맨날 묶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처럼 사람이 좀 없을 시간대, 그때 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이거 플레이트로 전면 레이즈를 해서 여기 있죠, 여기 요 부분을 타겟을 해준 다음에 그대로 들어가서 비하인드로 숄더 프레스를 할 겁니다. 비하인드 넥 프레스라고 하죠? 명칭이 맞나요? 아무튼 그걸 이제 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러면 이제 여기를 좀 많이 쓰는 거예요. 여기를 이번에 여기 볼륨, 아까는 요 뒤에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지금 이제 여기 볼륨을 하는 겁니다. 플레이트 프론트 레이즈를 하고 나서 여기로 넘어오는 이유는 이미 얘네한테 느낌을 충만하게 준 상태에서 또 털려고 하는 거죠. 어깨는 저는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넘어와서 앞에서 프레스를 해도 되는데 뒤에서 하는 이유는 제가 어깨 유연성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 상태로 내려오는 것보다 비하인드로 가면 팔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는단 말이죠. 그러면 얘네 전면에 대한 스트레칭이 훨씬 더 많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 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럼 무겁게는 안 할 거니까 정확하게 느낌을 잘 실어줄 건데, 어차피 무겁게 많이 못하는 거 레이즈로 전면 한번 털고 바로 들어와 버리자. 이미 펌핑된 상태에서 이렇게 힘들게 들려서 이렇게 딱 바벨에 잡혀버리면 그 순간 얘는 진짜 죽습니다. 그 상태에서 뒤에서 정확하게 움직여주다가 실패 좀 오면은 딱 끝내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덤벨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인데, 여기 옆에 원판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고, 전면 어깨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이렇게 이제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팔을 이 어깨 홈에서 빼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빼지 말고 팔 앞으로 내밀어서 얘네가 이렇게 차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더 앞으로 빼지 말고 이렇게 보내지 말고 가지고 들어온다는 느낌 차라리. 이미 나가 있어요. 이미 나가 있는 상태에서 더 내보내. 자, 이거는 조심해야 되고 내보낼 필요 없어요. 그냥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몸통 고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보내가지고 얘를 여기서만 끌고 와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늘어난 지점이죠. 이렇게 내려올 때 그냥 툭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죠. 갖고 있어야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나오게끔 볼륨감이 이렇게 생기게끔 해주는 겁니다. 비하인드로 할 때 여기서 이렇게 팔만 너무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등의 움직임과 날개뼈 움직임을 좀 이렇게 같이 가져가 주셔야 부상 위험도가 낮습니다. 저는 좀 권장드리는 거는 여기 윗팔만 쭉 뻗으면 돼요. 위로 윗팔만 뻗으면 됩니다. 어깨 운동 시 조심해야 될 베스트 1위는 뭐냐면, 어깨 운동은 보통 위로 들잖아요. 중량도 들고 있는데 내가 힘도 빠졌고 지쳤어. 근데 여기서 더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더 하려고 했으면은 이렇게 가다가 안 되네, 못 하겠네 하고 그만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가다가 여기까지 못 피니까 어떻게 되냐, 이거 있죠, 이거 하다 승모근이랑 목을 상당히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어깨 운동을 할 때 베스트로 조심해야 될 부분 1위 요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량이 절대 안 중요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때 무릎 꿇고 손 드는 걸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진짜 오랫동안. 근데 저는 지금 양심적인 편이었어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벌을 주면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다가 안 볼 때 이렇게 내리잖아요. 보통 그게 이제 국룰이죠.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양심적이었어. 안 보고 있어도 정확하게 손 들고 있고 정확하게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그때부터 조금씩 이미 좋아질 징조가 있지 않았나. 벌 받으실 때 손 네. 들고 있는 거 말고 매달리기로 했으면은 그러니까 저 좀 원망스럽네요. 무릎 꿇고 손들기가 아니라 매달리기로 주셨으면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제 여기죠. 여기 이렇게 왔던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했던 설명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시작, 끝. 이렇게 우리가 운동 초반에 했던 곳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느낌. 우리같이 쇄골 짧고 뼈대가 얇은 사람들은 이런 세퍼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승모근이 이제 끝나겠죠. 이제 쇄골 끝날 때쯤에 그때 이 언덕, 이 치고 나오는 언덕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언덕이 2개, 그리고 마지막에 요 삼두까지 하면 3개. 이걸 이제 같이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다.